자, 이번에는 손익계산서 작성 서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손익계산서는 뭐 수익, 비용 이런 식으로 뭐 쉽게 설명을 드렸지만 기업회계 기준, 즉 일반 기업회계 기준 제2장에는 바로 작성 서식이 바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매출액에서 이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 자, 이것을 바로 매출원가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상품을 판다. 자, 그러면 상품을 100원에 구입해서 200원에 판다. 그러면 이 상품에 대한 매출 200원은 매출액이 되는 거고, 이 상품을 매출하기 위해서 구입한 이 상품의 원가 100원은 바로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바로 매출 총이익이 산정이 되는 거고, 이 매출 총이익에서 바로 이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 직원에 대한 급여도 줘야 되고, 직원에 대한 뭐 사대보험도 납부를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사무실을 운영한다 그러면 사무실에 대한 뭐 임차료도 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여러 관리 비용들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자, 판매와 관련돼서 들어간다고 해서 판매비와 관리, 회사, 법인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해서 관리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보통 이 판매비와 관리비를 줄여서 판관비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을 하면 바로 영업이익이 발생이 되고, 자, 이러한 영업활동, 즉 상품을 판매하는 이 회사에서 상품을 판매하지 않은 다른 뭐 이자 소득이라든지 배당 소득을 창출을 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영업의 수익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즉 판관비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이 들어갔다. 자, 그런 것은 영업의 비용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차감을 하면 바로 당기순이익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주차 때도 학습했듯이 자, 이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해서 세무조정을 거쳐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이 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서식에서 바로 이 매출액과 바로 이 영업의 수익, 자, 이 두 가지가 바로 수익이 되는 거고, 이 매출 원가와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와 이 영업의 수익이 바로 비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매출액이라는 것은 결국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이죠. 자,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뭐 제품을 판매한다든지 상품을 판매한다든지 뭐 용역 가서 인적 용역을 제공해 주는 거다 그러면 뭐 용역 등에서 발생된 이 총 매출액에서 자, 매출 할인과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매출 애누리라는 것은 바로 자, 상품이 뭐 100원짜리인데 100원에 매출을 하는데 이 상품 100원 중에서 뭐 100원 10원을 깎아준다. 자, 그러면 이 10원이 매출 애누리가 되고 매출은 100원에서 10원을 차감한 90원이 바로 매출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출 환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매출 환입이라는 것은 상품을 팔았는데 반품이 된 거죠. 자, 그래서 100원의 상품을 매출을 했는데 자, 10원의 상품이 반품이 됐다. 자, 이것을 10원에 반품된 것을 매출 환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매출 100원에서 반품된 매출 환입 10원을 뺀 90원이 매출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매출 할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매출을 상품을 판매할 때 현금 받고 판매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외상으로 판매하는 게 좋은가요? 자, 당연히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게 유리하죠. 자, 그런데 이 거래 관계에서 반드시 이 현금만 갖고 판매를 할 수도 없죠. 자, 그래서 뭐 외상으로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상으로 판매를 하는데 자, 이 매출 상품 100원짜리를 외상 판매하면서 10일 내, 이 10일 내에 이 판매 대가 100원을 지급을 한다. 그러면 자, 10일 내 판매 대가 지급을 하면 100원 중에 10원은 차감하고 90원만 주면 된다. 자, 이런 약속을 하게 되면 자, 구매처 입장으로서도 자, 100원에 구입하면서 외상으로 1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자, 10일 내에 돈을 주면 자, 10원을 매출 할인, 자, 10원을 깎아서 90원만 주게 되면 자, 구매처도 좋은 거고 자, 매출처도 매출 대금을 빨리 회수할 수가 있어서 좋은 거죠. 자, 이렇게 외상 대금을 외상 매출에 대한 대금을 빨리 받기 위해서 바로 할인해주는
자, 이것을 바로 매출 할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외상 매출 100원에서 자, 이렇게 매출 할인을 적용해서 90원만 들어오면 자, 매출 할인 10원을 차감하고 결국 90원에 대해서만 매출액으로 기록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영업활동, 이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된 이런 수익이라든지 차익은 바로 영업의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업의 수익이라는 것은 바로 뭐 이자를 받은 이자 수익이라든지 배당을 받은 뭐 배당금 수익이라든지 뭐 임대료, 부동산을 임대해서 받는 임대료 수익이라든지 단기 투자 자산, 뭐 단기 투자 자산 이런 것들은 뭐 유가증권을 주식을 매매를 통해서 발생된 처분 이익이라든지 주식의 평가 뭐 50원에 샀는데 100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50원에 대한 이 평가 이익. 자, 외환 차익이라는 것은 뭐 해외 외화 예금이 있는데 뭐 1월 1일에는 뭐 1달러당 1,000원이었는데 12월 30일에 가보니까 뭐 외화가 1,200원이 돼서 환전을 했다. 자, 그러면 200원의 차이가 나는 것을 외환 차익이라고 이해를 하고 외화 환산 이익은 자, 1월 1일에 1,000원이었는데 12월 30일에 가니까 1,200원이 됐더라. 자, 그런데 환전을 했으면 외환 차익. 환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바로 1,000원에서 200원, 1,200원으로 갔기 때문에 200원을 올랐기 때문에 이 200원을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분법 이익이라는 것은 바로 30% 이상 출자를 하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의 이익을 30%로 지분에 따라서 인식하는 것을 지분법 이익이라고 하고 자, 나머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자산을 처분한 이익도 있고 자, 이러한 것들을 바로 영업의 수익이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A법인은 가방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법인은 바로 이 가방을 판매하는 행위, 가방을 매매하는 행위가 바로 주된 영업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가게방을 판매를 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매출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방을 100원에 구입해서 바로 2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자, 그리고 A법인은 거래처에 돈을 1,000원 빌려주면서 자, 이 돈을 빌려준다는 것을 대여라고 얘기를 하고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자로 현금 50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A법인의 뭐 수익을 매출액과 영업의 수익으로 구분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회계 처리는 자, 이렇게 됩니다. 가방 200원에 판매를 했기 때문에 매출이란 수익이 증가해서 대변에 200원, 차변에는 바로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해서 200원. 자, 그리고 상품을 이 매출을 하기 위한 상품 매출을 위해서 구입한 상품이 100원이기 때문에 상품이란 자산이 100원이 오고 이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현금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로 해서 대변에 100원이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매출액에 대응해서 이 구매한 상품 100원을 판매를 했기 때문에 상품이란 자산이 감소돼서 대변에 100원. 자, 그리고 매출원가는 비용이 발생이 돼서 차변에 10원이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자를 받은 이 현금 50원 자산의 증가이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자산 50원을 기록을 하는 거고 자,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대변에 50원이라는 이자 수익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익의 구분을 보시면 자, 매출액은 바로 이 매출 200원, 즉 주된 영업활동을 통해서 판 이 가방의 판매 금액 200원이 바로 매출 200원이고 이 매출 200원이 결국 매출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업의 수익은 50원인데 이 영업의 수익 50원은 바로 가방 판매가 주된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이 현금을 대여함으로써 발생된 이 이자는 결국 가방 판매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자는 가방 판매와 관련된 영업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수익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주된 영업활동, 즉 가방 판매하는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이라 해서 바로 영업의 수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출액은 200원, 자,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은 바로 5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
바로 이 수익의 범위,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수익의 범위는 자, 제1호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통계법 제21조에 따라서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해서 뭐 도매업, 제조업, 뭐 건설업 여러 가지 업종이 나와 있고 그 업종에 관련된 코드가 부여된 게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국표준산업 분류표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러한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따른 뭐 제조업이든지 아니면 뭐 도매업인지 아니면 건설업, 자, 이런 것에 따라서 발생된 이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 수익 금액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업 수익 금액에서 뭐 매출 에누리라든지 매출 할인 금액을 제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거의 기업회계 기준의 매출액, 주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기업회계 기준의 매출액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유사한 거죠. 자, 그리고 뭐 이유는 뭐 자산의 양도 금액이라든지 자산의 임대료라든지 뭐 자산의 평가 차익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호에 보면 자,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자, 그래서 포괄주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 이 법에 열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법인으로 수익이 인식이 되면 그 수익에 대해서는 바로 입금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항 하고 기업회계 기준의 수익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유사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죠. 그래서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세무조정을 하는 겁니다.